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 중 하나인 스냅 워크시트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냅 워크시트는 카드를 인식해서 컴퓨터가 랜덤으로 제시하는 카드와 매칭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보고 이것을 응용해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동물의 생활 단원에서 동물을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냅 워크시트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은 스냅으로 하겠습니다. 인식 방법은 이미지입니다.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생성된 프로젝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훈련을 시켜줄 텐데요. 이미지는 학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큰맘 먹고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훈련에 들어가서 필요한 레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트럼프 카드 종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로는 하트,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세 번째는 클로버를 뜻하는 정식 명칭인 클럽, 네 번째는 스페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블에 해당되는 사진을 10장씩 입력해 주겠습니다. 웹캠을 눌러주시고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하트 10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다이아몬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클럽, 마지막으로 스페이드. 이렇게 각 레이블에 10장씩 인식시켰으니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고 학습 및 평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3로 이동하겠습니다. 위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클릭해서 스냅 템플릿을 찾아 열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가 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스프라이트나 배경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글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컴퓨터 카드는 말 그대로 컴퓨터 카드, 유얼 카드는 저희가 게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카드, 리절트 역시 결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컴퓨터 카드로 이동해서 모양 탭으로 가시면 각 모양의 이름 역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저희에게 익숙한 클로버,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있는 것 역시 한글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카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치겠습니다. 이 친구를 늘리면 글씨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카드로 이동해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곳에 하얀 글씨로 영어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글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컴퓨터 다이아몬드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 카드도 역시 한글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스페이드, 컴퓨터 클로버, 그리고 결과값 역시 한글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U 클럽은 플레이어 클로버, U 스페이드는 역시 플레이어 스페이드, U 하트 역시 플레이어 하트, U 다이아몬드 역시 플레이어 다이아몬드, 마지막 부분은 굳이 바꾸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식 중일 때 나오는 부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이름 역시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 클로버,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마지막은 인식 중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스냅이라는 명칭은 굳이 바꾸지 않고 아이들에게 스냅이라고 뜨면 두 카드가 맞추어졌다 라는 의미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로 이동해서 변수도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 컴퓨터 변수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변수 이름 바꾸기로 설정하신 후 컴퓨터 카드라고 변경해 주겠습니다.
U 역시 변수 이름 바꾸기를 해서 플레이어 카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수 이름 역시 한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코딩을 쌓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 카드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 카드를 랜덤하게 고를 수 있는 코딩을 쌓아보겠습니다. 이벤트 탭으로 이동해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어 탭으로 이동해서 몇 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횟수에는 연산 탭에 가서 1부터 몇 사이의 난수 블럭을 가지고 와 넣어줍니다. 이 자리에는 카드가 4장이기 때문에 1부터 4까지의 난수로 반복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로 이동해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넣어주면서 1부터 4까지 반복하면서 모양을 바꾸어 주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어 탭으로 이동해서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문 자리에는 연산 탭으로 이동해서 등호 블럭을 가지고 와 넣어주겠습니다. 등호의 앞 부분에는 형태 탭으로 이동해서 모양 번호라는 블록을 가지고 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양 번호는 1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만약 뭐뭐라면 안에 들어갈 블록은 변수로 이동해서 무엇을 뭐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 넣어주겠습니다. 컴퓨터 카드를 1번에 해당되는 모양인 클로버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 탭에 가서 클럽이라고 입력한 레이블 블록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은 후 각각의 번호를 2번, 3번, 4번으로 고치고 이 안에는 각 모양 번호에 해당되는 머신러닝 레이블을 넣어줘야겠죠?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로 넣어주면 컴퓨터 카드가 랜덤으로 선택되는 블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신호를 보내주어야 플레이어 카드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벤트 탭에 가서 신호 보내기 블록을 가지고 와 붙여 넣어줍니다.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 줄 텐데요. 새로운 메시지를 클릭해서 메시지 이름은 컴퓨터 준비됨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록이 완성됩니다. 플레이어 스프라이트로 넘어가서 첫 번째 시작은 컴퓨터 준비됨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로 이동해서 무엇을 뭘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인 플레이어 카드로 변경해 줍니다. 플레이어 카드를 머신러닝 모델 탭으로 이동해서 이미지 인식하기 레이블 블록을 가지고 와 집어넣어 줍니다. 이때 이 이미지 자리는 이미지 탭에 있는 커스텀 이미지 블록을 넣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탭에 가서 또다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 이름은 인식됨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카드를 입력한 값을 인식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스냅 탭으로 이동해서 스냅 스프라이트에 코딩을 쌓아줄 텐데요. 첫 번째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는 이 스냅이란 글자는 보이지 않도록 형태에 이동해서 숨기기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이벤트로 이동해서 인식됨 신호를 받았을 때 제어 탭으로 이동해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연산 탭에 가서 등호 블록을 조건문 자리에 넣어주세요.
변수로 가서 컴퓨터 카드와 플레이어 카드가 서로 같다면 스냅이란 글자가 보이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형태에 보이기를 넣어줍니다. 만약 두 개가 같지 않다면 숨기기를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스프라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결과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주시고 이 자리에 마지막 코딩을 쌓을 텐데요. 첫 번째 이벤트 탭으로 이동해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모양을 인식 중으로 바꾸어 줘야겠죠? 그래서 형태로 이동해서 모양을 인식 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 모양에 대한 인식이 끝났다면 인식됨 신호를 받아야겠죠? 인식됨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제어 탭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조건문 자리에 연산 탭에 가서 등호 블록을 넣어줍니다. 만약 변수 플레이어 카드가 머신러닝 탭에 있는 하트 레이블에 해당된다면 모양을 하트로 바꾸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형태에 가서 모양을 하트로 바꾸기 블록을 넣어줍니다. 이 친구를 모두 복사해서 나머지 카드에 해당되는 블록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머신러닝 탭으로 가서 하트 대신에 다이아몬드, 클로버, 스페이드를 넣어줍니다. 각각의 모양 역시 해당되는 모양으로 바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카드 맞추기 스냅 게임에 대한 코딩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실행해 보아야 될 텐데요. 플레이어 카드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모양 탭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이런 기호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창이 뜰 텐데요. 스페이드를 한번 인식시켜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뮬레이터에 사진이 좀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럴 땐 크기를 50 정도로 줄여주시면 알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다이아몬드를 냈고 제 카드를 하트로 인식했네요. 이렇게 잘못 인식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훈련을 시켜서 이 카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 한번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클로버 카드를 찍고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카드를 클로버로 인식하면서 컴퓨터는 스페이드를 내서 스냅이 뜨지 않았네요. 스냅이 뜰 때까지 한번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와 플레이어가 같은 카드를 내면 스냅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카드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에 실패했던 것처럼 저희가 입력한 모양을 때로는 잘못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훈련으로 돌아가서 더 여러 각도와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 훈련시킨 후에 학습 및 평가를 다시 시킨다면 모델이 강화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스냅 코딩을 응용해서 거꾸로 제가 내민 카드에 해당되는 분류 기준을 찾아주는 코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던 스크래치는 종료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애니멀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물을 분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식 방법은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 만든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훈련을 시켜줘야겠죠. 저희는 오늘 동물이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블을 하늘과 땅과 물로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땅은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쓰겠습니다. 물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받아 적어 보겠습니다. 하늘은 영어 단어가 더 쉬우니까 스카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땅에 사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 카드를 5장씩 인식시키겠습니다. 먼저 땅에 사는 동물을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웹캠을 켜주시고 땅에 사는 동물 카드를 한 동물당 5번씩 인식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물에 사는 동물을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사는 동물을 인식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레이블에 15개씩 사진을 인식시켰으니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학습 및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시키고 있다는 창이 뜨는데요. 저희는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3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스크래치 3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프로젝트 템플릿도 불러오지 않고 처음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귀여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과감히 삭제해 주시고 배경 먼저 만들겠습니다. 배경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배경 고르기에서 배경 그리기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원하는 색을 골라서 윤곽선은 없애주시고 네모를 선택해서 배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카드를 입력할 네모를 또 한 번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 네모는 흰색으로 변경해서 이 부분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텍스트를 쳐 넣어야겠죠? 이 부분에는 동물 카드를 인식시켜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스프라이트 고르기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를 골라서 각각 하늘과 땅과 물에 해당되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미리 받아두었던 아이콘 파일을 업로드하고 코드가 아닌 모양 탭으로 이동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영역을 설정해주면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크기를 줄여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글을 써주고 싶은데요. 이 아이콘을 선택하여서 밑에 물에 사는 동물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자리에서 스프라이트 모양을 추가해 줄 텐데요.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양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 두 개의 아이콘을 가지고 와 열어주겠습니다. 각각의 크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역을 선택하여서 크기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글을 적어주겠습니다. 이 카드는 땅에 사는 동물. 그리고 마지막은 하늘에 사는 동물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양 이름도 저희가 알아보기 쉽도록 물, 하늘, 땅이라고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 역시 사는 곳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스프라이트를 추가해 줄 텐데요.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그리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생성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카드를 인식시키는 자리로 이용할 텐데요. 임시로 카드를 하나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양 고르기에서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고요. 카드를 하나 사진 찍어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너무 크네요. 이 크기를 이 자리에서 50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클릭하여서 맞추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프라이트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제 코딩을 쌓아 보겠습니다.
사는 곳으로 이동해서 먼저 사는 곳 스프라이트에 해당되는 코딩을 쌓아보겠습니다. 코드로 이동하시고 이벤트 탭으로 가서 가장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변수 탭으로 이동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모양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파란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 나의 변수를 무엇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온 후에 변수 자리에 모양을 넣어주면 됩니다. 모양을 0으로 정하겠습니다. 제어 탭으로 이동해서 뭐뭐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찾아서 가지고 와줍니다. 우리는 무엇까지 반복할 것이냐면 연산에 가서 무엇이 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할 텐데요. 그 무엇은 변수에 가서 모양 블록을 가지고 와 넣어주겠습니다. 모양이 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은 새로운 모양이 생길 때까지 반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가서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어에 가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카드가 바뀔 때 0.1초씩 기다리면서 바꿀 수 있도록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형태 탭으로 가서 모양을 무엇으로 바꾸기 블록을 또 가지고 와줍니다. 이 자리에는 변수에 가서 모양을 모양 변수로 바꾸기로 배치해 줍니다. 저희가 모양을 숫자로 바꿔놨던 것을 다시 모양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든 사는 곳이 돌아가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스프라이트 이름은 동물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동물 카드 스프라이트에 새로운 코딩을 쌓아 볼 텐데요. 이 카드에는 제가 선택한 카드가 어떤 사는 곳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코딩을 쌓겠습니다. 똑같이 이벤트로 가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어 탭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탭에 가서 등호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등호의 앞자리에는 머신러닝 탭에 있는 이미지 인식하기 레이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이미지 인식하기 레이블 블록 안에 이미지 자리에는 커스텀 이미지 블록을 넣어줍니다. 이 이미지가 땅에 해당된다면 변수 탭으로 가서 변수를 무엇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 모양을 땅으로 정하기 블록으로 완성해 줍니다. 이 블록을 복사해서 각각 하늘과 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머신러닝 탭에 가서 물을 넣어주시고 모양 역시 물로 정해주고 마지막은 머신러닝 탭에 가서 하늘을 집어넣고 모양 역시 하늘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인식했던 독수리 사진을 이용해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해주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하늘에 사는 동물로 정확히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도 한번 실험해 볼까요? 다른 동물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동물 카드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시고 모양 탭으로 이동하셔서 모양 탭의 하단에 있는 모양 고르기에서 카메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촬영하는 공간이 나올 텐데요. 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어 저장을 눌러주시면 사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오리를 물에 사는 동물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스냅이라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완성해보고 그것을 거꾸로 응용해서 동물 카드를 분류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템플릿을 이용해서 먼저 제작해 보시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코딩을 창조하셔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안녕!